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지난 1차시 수업에 이어서 환경 이해 2차시 메타버스로 알아보는 멸종 위기 동물 수업을 40분 분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난 차시에는 저희 다양한 멸종 위기종 생태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활동지, 오프라인 자료 등을 활용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전개했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요, 다양한 메타버스, 에듀테크, 그리고 협업을 위한 어떤 산출물 제작까지 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는 수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 수업 전에는 아이들이 반드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이후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캔바를 활용해서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이 들어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시는 학교는 각 그 모든 태블릿 PC에 자동으로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간이 구글 로그인 계정에서 로그아웃된 PC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담당 선생님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의하셔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캔바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지도 안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도구까지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창작 도구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보 탐색, 협력 능력,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까지도 모두 함양할 수 있는 수업으로 본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에 의거하여 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공부할 문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탐색하고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공부할 문제로 이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메타버스를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탐구하는 활동,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활동까지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이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르는 활동을 전개하고요.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메타버스인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했습니다. 코스페이시스 맵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할 경우에는 코스페이시스 앱을 사전 설치하셔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배부하셔서 아이들이 맵을 탐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캔바를 활용해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적용 및 평가 단계에서는 모둠별 제작한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수업 전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에게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라는 발문을 통해서 동물들에 대한 조금 동기 유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제시할 다양한 동물들의 공통점은요. 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면, 이거는 뭐 바다거북이에요. 판다예요. 이런 다양한 사전 지식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 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뭐 답변이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네,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은 멸종위기 동물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멸종위기 동물은 그럼 어떤 위기에 처했을까? 왜 이런 위기에 처했을까와 같이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함과 동시에 단순히 동물이 귀엽다, 무섭다, 친숙하다가 아닌 생태계와 멸종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년 수준에 맞게 어휘를 조절해서 저학년들은 이 멸종이라는 동물도, 아니, 그 어휘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이해 주시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문들, 그러면은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멸종 위기 동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의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는요, 그러면 이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멸종위기 동물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 이 PPT를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종류는 먼저 멸종위기 동물이 아닌 전체 동물의 수는 몇 종 정도 될까요? 라는 발문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아이들의 답변을 충분히 들어주신 후에 약 170만 종 정도 된다. 그러면 2, 30년 안에 전 세계의 모든 동물 중 몇 종 정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이만큼이나 동물들이 사라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답변을 4분의 1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아직 분수 개념을 익히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하실 경우에는 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지우고 보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뭐 40만 종 정도이다. 뭐 140명 중에 40명 정도이다. 우리 반 24명 중에 6명이 사라지는 것이다와 같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동물들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이렇게 초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멸종위기종이요. 뭐 이 답변이 나올 수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을까라는 발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개념을 설명하실 때 생물 다양성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본차 시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개념은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데요. 이제 이어지는 PPT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개념이에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하는 그런 생물들로, 네,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1급은 몇 종이고 2급은 몇 종일까? 1급과 2급 중에 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심각도가 높은 거는 어느 쪽일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급에 처한 그 다양한 동물들이 조금 더 멸종 위기의 심각성이 높은 그런 동물들임을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1급은 68종, 2급은 214종이고, 이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인데요. 마지막 캔버로 동물사전 만들기를 할 때 한 번 더 활용할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서 이 다양한 동물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를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라는 개념을 탐구한 이후에는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탐구해요라는 사시로 넘어갈 건데요. 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었는데요. 또 이번 단원에서 이번 활동에서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언급한 이유는요, 야생 생물은 동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특성상 다양한 동물들이 이게 돌아다니는 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멸종위기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 중에서 동물을 의미하는 거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좀 더 큰 개념이다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체험해볼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코스페이시스,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서 이게 딜라이텍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2024년에 만든 자료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딜라이텍스라는 그리고 예전에 코스페이시스로 불리웠던 메타버스를 탐험해 볼 거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QR코드는요, 일반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맵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스페이시스 맵 설치 후 코스페이시스 맵 상단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활용하셔서 이 QR코드를 인식해 보셔야 아이들이 탐험할 수 있고요. 이 맵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페이시스라는 맵인데요. 이게 줌 특성상 조금 이 화면이 끊겨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끊겨 보인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코스페이시스, 딜라이텍스 맵 설치 후에 요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체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요 화면을 볼 때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던 화면입니다. 네, 저희 반 아이들은 노트북으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URL, 주소를 통해서 요 코드를 배부했었고요. 네, 이게 조금 로딩이 오래 걸려서요. 실제로 처음 이 코스페이시스를 설치한 학급은요, 생각보다 이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요소들도 많이 넣어놓고, 노래도 넣어놓고 막 이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오래 걸려요 하면은, 처음에 로딩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 화면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먼저 이제 아이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체험할지를 누르도록 하면 잘 재밌을 것 같다면 다양한 생태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 생태계나 선택한 다음에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거를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이때 동물을 클릭하면 이 동물에 대한 멸종위기 몇 급인지 어떠한 위험들로 멸종위기에 처했는지가 나옵니다. 요것들을 아이들이 활동지에다가 기록하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활동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코스페이시스를 띄우는 순간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네, 보여드릴게요. 활동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메타버스를 탐험하면서 어떤 생물이 있고 몇 급이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생태계는 이렇게 육지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까지도 퀴즈를 풀면 네, 이동하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활동은 넉넉하게 최소 15분 정도는 주셔야 아이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잘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탐방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기입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이들이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해주시면 활동일이 끝나는데요. 제가 청양 환경교육 자료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저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활동과 연계해서 했던 에듀테크 활용 게이미피케이션 활동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이 연수는 제가 오프라인 청약 연수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라포라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는
아이들이 코스페이시스를 통해서 알아본 동물을 활동지로 정리해보고 이 라뽀라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방탈출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이 들어가면 사실 한 차시로는 수업이 부족해요. 그래서 난 두 차시로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들이 그 대신에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즐겁게 체험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 라포라포라는 플랫폼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요 라포라포는 한 달간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웨일 스페이스로 로그인을 하실 시에는요. 그래서 여기 게임 수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네.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나의 게임 세트에 제가 이 멸종위기종 방탈출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게임을 활용하시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청양의 장학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이 코드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실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이 라포라포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어, 아이들이 코스페이시스를 통해서 살펴본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라포라포 방탈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동이 되느냐? 네, 이 사진이 보이실까요? 네, 저희 반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QR코드를 곳곳에, 교실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 곳곳에 붙여놓은 QR코드를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각각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를 각각의 팀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는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만 다루기에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장사님을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언급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세 번째 활동인데요.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 세 번째 활동에서 할 에듀테크는 캔바라는 에듀테크입니다. 이 캔바는요, 교사가 구글 계정이 교사용 인증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도 교육용 계정으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전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구글 계정으로 캔바에 가입을 하시고 교육용 인증까지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용 인증을 받아 놓으시면요. 이 캔바 화면에서요. 좌측 하단에 제 이름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 초대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좌측 하단에 이름을 클릭하고 제 이름을 눌렀을 때 사용자 초대. 이 사용자 초대에서 공유 링크를 통해 초대라는 걸 복사해서요. 이 링크를 아이들에게 배부하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다 교육용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교육용 계정을 이용할 시 모든 요소와 템플릿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협업이나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 캔바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태블릿을 활용하는 학급에서는요, 이렇게 링크를 찍고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신 학급에서는요, 링크를 배부해 주셔서 아이들이 캔바 멸종위기 동물 사전 만들기 링크로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서 활동지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활동지에 보시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사전 템플릿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요. 네. 이렇게 뜨죠?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미 보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네요. 네. 요거를 제가 로그인을 한 후에 이렇게 로그인을 한 후에 좌측 상단에 파일을 누르시면요.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요 복사를 누르셔서 사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 사본을 만드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본을 만들어서 제가 첫 번째 예시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요 예시 화면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찾아서 넣어보는 활동을 전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국립생태원에 제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링크를 아이들에게 함께 배부하신 후에 아이들이 멸종위기종을 이 사이트에서 찾도록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이트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쭉 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 소개해서 아이고 뭐 지정 현황, 여기 멸종위기종 검색에 가시면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클릭을 하셔서 다양한 동물들을 아이들이 클릭해서 보고 이 동물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생태원 링크를 캔바 링크와 함께 배부하셔서요. 아이들이 각각에 맞는 동물 사전을 이렇게 만들도록 해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이전에 사실 이 양식 없이도 저희 반 아이들과 이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만드는 활동을 전개했었어요. 그랬을 때, 네,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네,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캔바는 사실 처음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캔바 활용 수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아이들이 조금 캔바 템플릿을, 기본 템플릿에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보기도 하고 글씨를 넣어보기도 하면서 아, 이게 PPT와 비슷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구나를 익히고 협업을 할 때 다른 친구의 게시물을 건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게시물에서 무언가를 바꿨을 때 모두 다 바뀐다면 그 돌아가기 컨트롤 Z 버튼을 눌러서 이전으로 되돌린다든지 이런 몇 가지 유의사항 등을 학습한 후에 이 캔바 템플릿을 활용해서 멸종 위기 동물 자료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멸종위기 동물사전을 만드는 수업의 목표는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조사한 동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의 자료를 감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모둠이 발표를 하거나 다른 친구가 발표를 할 때는 집중해서 듣도록 하고 자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발표를 듣고 알게 된 점을 따로 정리해보는 활동들도 함께 전개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도요, 피드백이나 뭐 질문 같은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피드백은 최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가도록 아이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문은 그냥 단순한 뭐 저 사진 왜 저렇게 나왔어요? 라든지 장난식으로 하는 질문이 아닌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하고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는 확장 질문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조금 예시 사전 질문을 안내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습지나 강 주변을 선호하는 두루미는 우리나라에 그럼 뭐 몇 월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작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발표해보는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아이들이 캔바에 익숙한 상태라면 한 10분, 15분 정도면 자신의 페이지 한쪽 정도는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캔바가 처음이고 생소한 플랫폼이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차시 수업으로 전개하실 경우에는요, 이 활동을 다 못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방과 후에 아니면 내일 아침 시간에 이어서 작업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의 어쨌건 마무리는요, 오늘 다양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활동들에 대해서 뭐 어떤 활동이 기억에 남는지, 오늘 알아본 어떤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리고 오늘 했던 활동들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단순히 아이들이 동물 정보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동물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지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전개하거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나만의 멸종위기 동물 사전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어요. 2차 시에서의 에듀테크는요, 주로 협업, 아니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활동들을 위주로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미리 조금 써본 적 있는 학생들이 할 경우에는 차질 없이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에듀테크를 처음 써보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 활용에서 아이들이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데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리 아이들이 이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접해본 이후에 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2차 시 수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지난 1차시 수업에 이어서 환경 이해 2차시 메타버스로 알아보는 멸종 위기 동물 수업을 40분 분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난 차시에는 저희 다양한 멸종 위기종 생태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활동지, 오프라인 자료 등을 활용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전개했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요, 다양한 메타버스, 에듀테크, 그리고 협업을 위한 어떤 산출물 제작까지 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는 수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 수업 전에는 아이들이 반드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이후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캔바를 활용해서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이 들어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시는 학교는 각 그 모든 태블릿 PC에 자동으로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간이 구글 로그인 계정에서 로그아웃된 PC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담당 선생님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의하셔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캔바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지도 안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도구까지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창작 도구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보 탐색, 협력 능력,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까지도 모두 함양할 수 있는 수업으로 본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에 의거하여 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공부할 문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탐색하고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공부할 문제로 이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메타버스를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탐구하는 활동,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활동까지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이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르는 활동을 전개하고요.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메타버스인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했습니다. 코스페이시스 맵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할 경우에는 코스페이시스 앱을 사전 설치하셔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배부하셔서 아이들이 맵을 탐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캔바를 활용해 우리 반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적용 및 평가 단계에서는 모둠별 제작한 멸종위기 동물 사전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수업 전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에게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라는 발문을 통해서 동물들에 대한 조금 동기 유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제시할 다양한 동물들의 공통점은요. 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면, 이거는 뭐 바다거북이에요. 판다예요. 이런 다양한 사전 지식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 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뭐 답변이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네,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은 멸종위기 동물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멸종위기 동물은 그럼 어떤 위기에 처했을까? 왜 이런 위기에 처했을까와 같이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함과 동시에 단순히 동물이 귀엽다, 무섭다, 친숙하다가 아닌 생태계와 멸종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년 수준에 맞게 어휘를 조절해서 저학년들은 이 멸종이라는 동물도, 그 어휘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이해 주시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문들, 그러면은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멸종 위기 동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의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는요, 그러면 이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멸종위기 동물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 이 PPT를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종류는, 먼저 멸종위기 동물이 아닌 전체 동물의 수는 몇 종 정도 될까요? 라는 발문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아이들의 답변을 충분히 들어주신 후에 약 170만 종 정도 된다. 그러면 2, 30년 안에 전 세계의 모든 동물 중 몇 종 정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이만큼이나 동물들이 사라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답변을 4분의 1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아직 분수 개념을 익히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하실 경우에는 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지우고 보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뭐 40만 종 정도이다. 뭐 140명 중에 40명 정도이다. 우리 반 24명 중에 6명이 사라지는 것이다와 같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동물들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이렇게 초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멸종위기종이요. 뭐 이 답변이 나올 수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을까라는 발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개념을 설명하실 때 생물 다양성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본차 시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개념은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데요. 이제 이어지는 PPT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개념이에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하는 그런 생물들로, 네,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1급은 몇 종이고 2급은 몇 종일까? 1급과 2급 중에 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심각도가 높은 거는 어느 쪽일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급에 처한 그 다양한 동물들이 조금 더 멸종 위기의 심각성이 높은 그런 동물들임을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1급은 68종, 2급은 214종이고, 이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인데요. 마지막 캔바로 동물사전 만들기를 할 때 한 번 더 활용할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서 이 다양한 동물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를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라는 개념을 탐구한 이후에는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탐구해요라는 차시로 넘어갈 건데요. 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었는데요. 또 이번 단어에서 이번 활동에서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언급한 이유는요, 야생 생물은 동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특성상 다양한 동물들이 이게 돌아다니는 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멸종위기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 중에서 동물을 의미하는 거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좀 더 큰 개념이다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체험해볼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코스페이시스,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서 이게 딜라이텍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2024년에 만든 자료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딜라이텍스라는 그리고 예전에 코스페이시스로 불리웠던 메타버스를 탐험해 볼 거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QR코드는요, 일반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맵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스페이시스 맵 설치 후 코스페이시스 맵 상단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활용하셔서 이 QR코드를 인식해 보셔야 아이들이 탐험할 수 있고요. 이 맵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페이시스라는 맵인데요. 이게 줌 특성상 조금 이 화면이 끊겨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끊겨 보인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코스페이시스, 딜라이텍스 맵 설치 후에 요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체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요 화면을 볼 때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던 화면입니다. 네, 저희 반 아이들은 노트북으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URL, 주소를 통해서 요 코드를 배부했었고요. 네, 이게 조금 로딩이 오래 걸려서요. 실제로 처음 이 코스페이시스를 설치한 학급은요, 생각보다 이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요소들도 많이 넣어놓고, 노래도 넣어놓고 막 이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오래 걸려요 하면은, 처음에 로딩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 화면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먼저 이제 아이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체험할지를 누르도록 하면 잘 재밌을 것 같다면 다양한 생태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 생태계나 선택한 다음에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거를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이때 동물을 클릭하면 이 동물에 대한 멸종위기 몇 급인지 어떠한 위험들로 멸종위기에 처했는지가 나옵니다. 요것들을 아이들이 활동지에다가 기록하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활동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코스페이시스를 띄우는 순간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네. 보여드릴게요. 활동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메타버스를 탐험하면서 어떤 생물이 있고 몇 급이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생태계는 이렇게 육지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까지도 퀴즈를 풀면 네, 이동하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활동은 넉넉하게 최소 15분 정도는 주셔야 아이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잘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탐방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기입하게 해주시면 되세요.